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풍납동에 거주하고 있는 걸어다니는 영화서점 윤영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께서 아까 용역률 이야기 말씀하셨고, 또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성북구에서 현재 용적률 이양률이 지금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이 반드시 용적률 이양제가 적용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한 김영기 의원님께서 불법 건축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규제를 혁신하시겠다고 그렇게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그냥 공약이신지, 아니면 방향만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호대가 멀쩡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법이나 일반 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주민들이 생계 문제나 주거 문제로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 그런 주택 문제들입니다. 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거나 개정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주 선생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제껏 풍납동에서 거주했고 앞으로도 풍납동에서 계속 거주할 김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납동은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풍납동 주민들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현재 풍납동 3권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택을 짓거나 개보수를 할 때조차 지하 2m 규제라는 것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전에 보상 신청을 한 가구들은 보상 이후에 해당 부지가 실제 발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원이나 주차장, 빈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사적지라는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 규제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활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 저하를 동시에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풍납동 3권역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하 2m 규제가 먼저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사적 지정 해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디 풍납동의 현실과 주민들의 고통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풍남동에서 많이 오셨군요. 네, 그만큼 진짜 자기 생활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해보죠.
우리 임성태 선생님께서 주신 이 DTI 관련해서는 누가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경호님이나 아니면 저 김남근 의원님 좀 담아주시면 될까요? 네. 예, DSR 제도라고 얘기하는 DTI가 지금 DSR 제도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보다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대출이 돼서 그게 이제 그 개인한테도 큰 부담이 되고 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게 소비를 위축시켜서 이제 경제를 장기적으로 이제 일본식으로 이게 장기적인 침체로 가게 막는 안전 장치로서 이제 금융의 기본 원리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금융기관들이 대출할 때 그 기본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게 정부마다 이제 그걸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무슨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DSR 제도는 금융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꾸준히 적용돼야 될 것 같고 재건축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특별한 대출 제도 같은 게 필요하냐에 있어서는 그것도 별도의 어떤 정책 금융이나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이주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좀 특화시켜서 정책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호님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없어요? 네.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좀 오경호님은 하신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이양제하고 유관건축물 얘기를 했는데 용적률 이양제는 뭐 아까 말씀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이제는 시도되기 시작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정착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에서도 좀 더 속도 있게 도입할 수 있게끔 이 성북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문화재 보관뿐만 아니라 가령 지금 저 북한산 그 자락에 있는 뭐 우이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그린벨트 관련된 데가 이 소위 층고나 이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그동안의 그 주거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이 도심부하고 서로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유관건축물 문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20대 대선 때도 짧은 공약을 내세웠고 21대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대통령의 공약상에 제가 넣고 이걸 가지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국정과제 안에 123대의 국정과제 안에 여러 가지 주거정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유관건축물이 이제 소위 알다시피 이제 그 적발되면은 평생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이 집을 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초선 때 2014년도에 한번 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11년, 12년이 이제 경과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다 치고 우리가 좀 제대로 이번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나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분명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생 문제나 그다음 넓이 문제가 이제 면적 문제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양상, 쪼개기 소위 이런 거잖아요. 방 쪼개기 이런 것들은 불법이 명명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부는 되게 거기서 소극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놓고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주 풍납동의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저희에게 당부를 주신 거고 반드시 이걸 좀 관철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이제 이 지역의 그 뭐 의원님들도 워낙 잘 알고 있는 현안 일테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늘 이게 이슈화 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산권의 침해, 그다음 삶의 질의 저하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충이 크시겠다라고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과 이 거래제 좀 이양제와 연동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고민이 하나 있고 당장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좀
할 수 있는 지하 2m 규제 등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좀 제도적으로 좀 더 해서 근본적으로 좀 거기 개발할 수 있는 문제 이걸 함께 좀 저희가 좀 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풍납 3권역 거기가 이번에 풍납동 중에 일부 지역이 재건축이 지금 지난번 여러 차례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검토해가지고 그 용적률이 250%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2배 정도로 상향된 거 아닌가요? 높이도 그렇고 아닌가요? 네, 그 지역이 아닌가 보죠? 아 다른 곳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 쓰십시오. 네. 저는 풍납동 주민입니다. 그런데 23년도인가 송파구에서 우리 풍납동 주민의 노후화 주택으로 인한 위험성 등 주민의 삶이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저희 반만년 역사의 우리 선조들의 유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존하는 우리 이 주민 후손들의 재산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쟁이 소송을 이 송파구에서 제기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기각 판결이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기각이 되었나 봤더니 바로 입법기관에서 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더라고요. 국가유산청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신 이 귀한 자리에 정말 부족한 저지만 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이 주민들의 정말 고통, 이 노후주택으로 인한 앞으로 위험성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셔갖고 국가유산청하고 우리 주민들의 이 입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부족한 저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고난쟁이 심판의 대상이 이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기각했다는 게 저는 좀 일단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또 나중에 한번 좀 제가 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막 손을 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몇 분만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방송 출연이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 여기 앞에 아까 미리 좀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좀 여기 앞에 먼저 갖다 드리시고 그리고 몇 분 질문을 바로 좀 짧게 주시고 제가 좀 답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송파구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미롱아파트 조합장 변용기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재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절차도 복잡하고 법도 복잡하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서 우리 겪는 애로사항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호 주택정책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서는 주담 대출을 6억 원 이하로 하고 LTV는 40%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억 가지고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세를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주가 시작되면 이런 분들 우리 조합원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담 대출을 주택 정비 사업만큼은 제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결국 투기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른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그야말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담 대출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비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 또 토제, 또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임대주택도 거의 공짜로 넘기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오늘 회의를 주재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웃님들이 제발 좀 1월 말쯤 4차에 대해서 주택정책이 아마 그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 한 가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꼭 반영이 돼가지고 정책의 개선의 사항이 나오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송 회장님 말씀은 저도 우리 중남구의 중화동에 있는 조합장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법 주담보 대출을 일반 그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런 정비조합의 그 조합원들 등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말씀을 잘 정부 측에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먼저 들으시고 청년 얘기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 홍경화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회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서 오셨는데 저희 사람은 이렇게 많이 왔지만 질문 3가지 딱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부지회장님하고 분회장님 2분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질문 좀 예. 받아주십시오. 아, 본인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오늘 부회장님 같으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짧게 본인이 직접 좀 질문을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질문 아니면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꼭 질문 안 하셔도 되니까 짧게 좀. 네.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서울 도시경쟁력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참여해 주신 송파구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득세 중과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파트를 최초에 매수할 때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은 취득세가 9,900만 원입니다. 3.3%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지 50평의 경우에 한 30억 정도 매매가액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룸과 투룸이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자세히 집합 건물은 1가구 1주택은 1.1%,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은 8%, 그 다음에 다음은 12%입니다. 3주택은. 그러면 취득세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35면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무려 3억 1,9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어르신들이 이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굽니까? 미리 질문이 준비됐다고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주의 가락부동 분회장 바다부동산 방금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공급을 위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임차인의 계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재계약 갱신권이 공급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에게는 처분 자유 제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대인은 공급을 중단하고 공실로 놔둔 채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어 결국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반환보증금은 주택보증공사에서 반환받고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주택보증공사에 일임합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이 한 번이라도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입주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임대에게는 공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시장에는 또 공급 현상이 일어납니다. 셋째, 시장에 미치는 역효과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세대 간 시점 불공정을 맞추려 하다 보니 갱신권을 고려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지역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임대차 3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이 법이 과연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일까요? 법 때문에 행복해져야 할 서민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서로 불신과 불안을 조정하는 법이 된다면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만 멈춰야 하는 법이 아닐까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희 대표님. 이제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원래 4시 반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30분이 좀 도가 있는데 두 분만 제가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면 이분 듣고 청년까지 이렇게 두 분만 좀 드릴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파지의 사문부동산 대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기도 해서 이 자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잠깐 지금 뭐 포기했는데 갑자기 마이크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름이 아니고 조합원 승계 요건이 있는데 지난 8월 14일 날 그 대법원에서 1심, 2심이 바뀌어가지고 그 공유 지분자들의 전체 멤버가 다 그 승계 요건을 갖춰야만이 조합원 승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법이 그 판례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대표자만 한 사람만 그걸 갖추면은 조합원 승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님은 8월 4일 날 그 약정을 하기 위해서 그 알아봤더니 그 50% 지분이 나눠져 있었는데 대표자 어머님은 갖추고 있었고 아들은 이제 그 증여를 받은 상태라 그게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담당자분께도 문의를 하였고 재건축 사업소에도 문의를 하였더니 대표자만 그걸 갖추고 있으면 완벽하게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계약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약정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지난 9월 14일 날 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4일 날 국토부에서 8월 14일 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때 시점으로 소급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난리가 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아마 11월 5일에 발표하면서 11월 4일까지 그 계약권에 대해서는 그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잠깐 돌았었는데 국토부에서 안 된다. 그 11월 14일 시점으로 소급 적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승계를 못 받아서 이게 50%는 받고 50%는 못 받는다 이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수많은 그 돈을 피해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간절히 살펴보시고 이제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아까 모자 쓴 저 뒤에 젊은 분 여기까지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원래 4시 반에 끝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좀 오늘 왔는데 지금 이미 30분이 좀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듣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송파구 청년 대표 최누리입니다. 저는 한성 백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낡은 40년 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불과 대지 지분 5평, 7평밖에 되지 않는 빌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이 빌라를 재건축해서 아파트로 바꾸는 선도적인 역할을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빌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9호선 역세권을 따라서 빌라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 벨트는
강북에 비해서 굳이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과소 필지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기준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받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인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30년, 40년간 대출을 갚아나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에 살고 있는 겨우 2억, 3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 늙은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지하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청년에 비해서 대출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으로서 사업을 진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보호를 해드릴 것이냐, 이 어르신들의 이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율입니다. 바로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송파구에 제한되어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환수해 가지 않으신다면 송파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70대, 80대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우리 청년들도 네. 아파트에 한번 살아볼 수 있습니다. 제발 초과이익 환수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이미 약속한 시간이 34분 지났습니다. 혹시 5분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요거 좀 주신 거죠, 요거.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끝나고 또 우리 시간 되는 의원님들은 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죄송한데 한 1, 2분 압축적으로 요지만 해도 저희가 내가 알아들으니까요. 1분만 좀 얘기합시다. 1분만 그러면 압축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패널 오신 분들도 국회의원님들도 판사님 경력이 계시고 최현일 구청장님 경험도 계십니다. 이제 그때 이 재건주택 공급을 빨리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현장에서는 안 되냐? 그 문제의 본질은 지금 방금 많이 질문하신 거기에도 있겠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한두 명의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에요. 몇백 명, 심지어는 몇천 명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도시정비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고 행정기관이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 조합원들 간, 주민들 간에 엄청난 알력이 있고 구청에 쳐들어오고 심지어는 판사님 앞에 가서 재판까지 하러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현장에서는 매 사업장마다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시정비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제한제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추가 분담금이 늘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기부 체납이 생기면서 엄청난 기부 체납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칙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데 기부 체납은 우리나라 주택법상 7%의 상한제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정비법에는 7%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막 늘려버려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던 기부 체납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은 추가 분담금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은 알겠습니다. 요지를 다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쌤 아까 제가 약속했잖아요. 1분 동안 압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 요지만 얘기하셔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인다니까요. 이미 지금 3분 지나셨어요. 약속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그 다음에 조합 소개에서 하면은 그 동의율이 제대로 관리되던 게 아닌데 현장마다 공보요원들이 그거를 다 바꿔버려요. 자,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 잠깐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할게요. 그 선생님 하시고 싶은 얘기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또 잠깐 개별적으로 더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시간 되는 의원들과는 좀 더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비단 송파에서만 있었겠습니까? 각 지역에서도 계속 대두되고 제기되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말씀들을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앞에 행사 좀 약간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분 이야기도 충분히 좀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나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계속 이런 상담들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잘 귀담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조지 의원님께서 송파에 와서 송파의 몫을 들으라고 했지만은 비단 이게 송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과 여기 소속 의원들은 오늘 참석한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좀 더 책임성 있게 진정성 있게 좀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다들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는 이런 거 아닌가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지 않았냐, 다수석이지 않냐, 그리고 더구나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이제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니 좀 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상상하게 듣고 책임있게 여기서 답을 내놔라, 이런 취지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로서 저는 매우 유의했다 생각이 들고, 일일이 답변하지 못한 것은 제가 오늘 경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토론회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울도시경쟁력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도시경쟁력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단장님과 그리고 또 패널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폐에서 말씀을 우리 송파구갑의 우리 조지 지역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